그거 여기 해당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오늘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보험을 가입할 때 우리 고객님들이 점검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고객님한테 똑같이 저처럼 좀 화법을 하셔도 돼요. 고객님, 보험을 들 때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요, 보장 항목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고객님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을 할 것인지, 저축성 보험에 가입, 저축이 목적인지, 그 둘 중에 하나를 명확히 하고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종신보험을 갖다 보장성으로 나 죽었을 때 나오는 사망보험을 알고 가입했더니 나중에 또 다른 목적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고객님. 그래서 보장 항목을 명확히 해주시고 그 다음이 보장의 범위입니다. 우리 고객님이 보장을 언제까지 받으실 건지, 혹은 그 보장의 그 기준이 뭐 암만 되는 건지 아니면 전체를 다 보장받는 걸 원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을 먼저 또 정해 주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이 동그라미가 제일 큰데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보험금 지급 기준입니다. 과연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일반 소비자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립니다, 고객님. 우체국보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구경보험입니다. 우체국보험은요, 우리 고객님 만약 암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누가 이제 진단을 내려줍니까? 주치의가 내려줄 겁니다. 주치의가 병원에. 그 주치의가 바로 임상의사입니다. 그 임상의가 내린 진단을 100% 우체국보험은 신뢰합니다. 근데요, 민영보험사에 만약 가입을 하시면, 우리 고객님이 암보험에 가입을 하시잖아요. 암을 딱 진단 받았어요, 위암을. 그러면 그냥 보험금 달라고 주면 그냥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민영보험사는 임상의 진단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진단을 신뢰해요? 여러분들 몰라요? 병리학, 오로지 병리학 의사에 의해서만 그것을 거의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직학적, 병리학적 진단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분쟁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체국보험은요, 스탠다드하게 보험금을 잘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좋고요. 아무리 고객님이 보장 항목을 원하는 걸로, 또 보장 범위도 다 되는 걸로 이렇게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요, 이 보험금 지급 기준에서 맞지 않으면 고객님은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은 손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그죠? 이런 강력 소구화법으로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고객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네 가지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자, 사망하거나 1급장애, 그죠? 후유장애, 고도의 후유장애 상태가 옵니다. 이거에 대한 위험도는 크겠어요? 적겠어요? 여러분, 클까요? 적을까요? 크죠? 사망이니까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진단비, 암에 진단받든지, 이대질병, 뇌출혈, 심근경색, 중풍이 왔어요. 이거에 대한 위험의 크기는 큽니까? 작습니까? 예, 크다고 나와 있죠. 예. 자, 입원비, 수술비는 어때요? 상대적으로 이런 거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생활질환, 우리가 단순히 감기로 왔다 갔다 하고 혈압약도 먹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요, 이것은 위험의 크기가 매우 적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디서 다 해결이 된다? 대부분은 실손보험에서 우리 고객님 90%, 80%짜리에서 다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그럼 우리 고객님 뭐를 준비하셔야 되느냐? 여기 큰 부분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험의 가입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뭐가 목적인지, 사망인지, 고대 후유장애인지, 자질구레한 매일 가는 그런 몇만 원 타고 하는 그런 병원 입원비인지, 통원비인지,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 보장성 보험 자신있게 판매할 수 있는 상품, 아까 제가 다 보여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본인들 거? 예. 내가 제일 많이 파는 게 자신있게 파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연금이고, 어떤 분은 안전벨트고, 어떤 분은 통합건강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뭐예요? 이런 단품 상품들, 뭐 제가 건클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이게 아니라 그냥 단품 상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런 거는 내가 자신있게 팔 수 있어.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뭐죠? 물론 보장이 좋아서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왜 잘 팔까요? 싸니까. 내가 들이대기가 쉬운 거야, 이게. 2만원, 3만원 하니까 젊은 사람들이 막 들이대기가 편하잖아, 이게. 또 보장은 얼마나 간편해요. 편하게 간단하게 돼 있잖아. 이 종신보험
통합 건강 뭐 얼마나 복잡합니까 사실. 무슨 뭐 50% 선지급에다가 뭐야 이거 특이하고 뭐 14개씩이나 갖다 발라놨네 이러면서 예.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이제 통합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보험료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제 싼 거에서 이제 조금 더 올려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요즘 고객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보고 어디서 구매를 하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개척을 하시지만 실제 전단지를 막 뿌리고 그걸 딱 보고 니즈를 딱 느낀 고객은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전화를 해요? 자기가 아는 설계사나 아니면 우체국 가까운 집 근처 우체국 가서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야. 이게 현실. 그러면 내가 좀 더 나의 고객으로서 이렇게 데리고 오려면 여러분들이 뭔가 매력이 있어야 돼. 내가 파는 상품의 매력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고객한테. 그 상품의 매력도라고 하는데 그 매력은 어느 순간에 없어지는지 아세요? 보험료를 오픈하는 순간 그 매력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전화로 그냥 보험료를 다 얘기해 버리니까 만나지조차 못하는 겁니다. 예. 이미 고객은 보험료 딱 얘기하는 순간 뭐 한다? 비교에 들어간다. 이미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안 하시겠지만 비교를 하게 돼 있죠. 사람이 왜 비교를 안 하겠습니까?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보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시대인데, 그렇죠? 그래서 명품은 가격이 존재해요, 안 해요? 명품은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명품 비즈니스는요 가격을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명품 뭐 루이비통 무슨 뭐 샤넬 사러 가서 가격부터 물어봅니까?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잖아. 가서 한정판이고 신상이다 그럼 무조건 사는 거 아니에요? 줄을 서서라도. 예, 그런 상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체국보험 상품이 그런 상품이 과거에는 없었어요. 10년 전에는. 근데 이제는 나왔단 말이에요. 통합도 나오고 통합의 시대도 열렸죠. 종신시장도 열렸죠. 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시장을 여러분들이 문턱을 넘어서질 못하면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노답이야 노답.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품만을 팔지 마시고 가치를 입히시면 내가 파는 상품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비싸게 보험료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비싸다고 하진 않아요. 고객이.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 통계를 보셨지만 보험료 비싸게 파는 분들은 또 비싸게도 팔아. 계속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파는 상품의 가치를 좀 입혀라. 뭐뭐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서 상품이 안 좋아서 이런 거를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버리세요. 이제 앞으로는. 예. 자,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품이 좀 안 좋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 때문에 나는 좋아. 이 상품이 이 특약 하나 때문에 그럼 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뭐 특약이 다 마음에 안 들면 다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한두 개만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쏙쏙 해서 맞춤형으로 가입시켜주면 되잖아. 고객들한테. 자, 뭐뭐일 거야. 비싸서 안 할 거야. 바쁠 거야. 안 만나줄 거야.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 전화도 안 받을 거야. 이런 꺼야병을 먼저 버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은 이 시점에서는 다른 열심히 하는 FC분들은요. 민영사 다 포함해서 그분들은 이미 가 있어. 거기에.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 자, 보험의 본질은 기능이에요. 내 보험이 어떤 역할을 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컨셉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꼭 교회에 가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내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고, 성경 말씀이 되는 거고, 공부하면은, 내가 절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불경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는 말이 다 부처님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험인이 되려면 이 보험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험 철학을 갖고 얘기하는 그 말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게 바로 다 진리라는 거예요. 보험의 진리. 그러면 고객은 여러분들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은 여러분들을 보고 신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남의 화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 이런 걸 외우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나하고 내 일과에 매칭을 한번 시켜보세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그런 것들을 해서 그거를 파고들어서 그 화법, 여러분들은 화법 공부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상품만 들여다보시는데 화법이 중요해요. 이걸 팔려면 내가 화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스크립트를 내가 써보고 읽어보고 그거를 연습을 동료들하고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주 그 스탠다드한 그런 어떤 좋은 그 상담을 만들어 보시려면은요, 그 질문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질문을 보면 우리 FC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질문들을 해야 되냐면은요, 자, 고객님, 기존 보험을 왜 가입을 했습니까? 가입 목적은, 뭐 충실하게 잘 하신 건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고, 자, 기존 보험은 누구를 위해서 가입하신 거예요? 고객님을 위해서 가입하셨나요?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가입하신 건가요? 아니면 배우자분을 위해서 가입을 하신 건가요? 자, 기존 보험을 언제 쓰려고 가입하셨죠? 절실한 기간이 가장 언제일 것 같으세요? 고객님이 현재 50세이신데 고객님이 보험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70세, 80세 맞습니다, 고객님. 그때가 가장 필요한 구간이에요. 왜? 그때부터 사람이 이제 간병 구간이 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그러면 충분한 금액을 지금 가입하셨습니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증거를 한번 보고. 자, 대기업 회장님이 보험이 필요할까요, 고객님?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죠. 자, 부자와 가난한 자 누가 더 절실하겠습니까? 없는 사람이 더 필요한 겁니다. 보험에 가입한 자, 가입 안 한 자 중 누가 나중에 엘리트가 될까요? 당연히 가입을 한 사람이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요양병원에서 다 누워 있을 때 나이 80 먹고 누워 있을 때요. 어떤 노인은 옆에 있는 노인은 보험 만기가 100세짜리를 갖고 있고 나는 이미 80세로 끝났어 만기가. 그럼 그 분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납입 기간이 끝난 그 보험을 제일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고객님이 저한테 점검받지 않으면 나중에 강제로 점검받는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런 시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오겠죠? 반드시 강제로 점검받는 시기가 와. 그건 언제냐? 내가 병원에 들어 누웠을 때예요. 그게. 예. 자, 보험금 지급의 불확실성이란 다른 말로 뭐냐? 실현 가능성입니다, 고객님. 보험은 잘 몰라요, 사실. 미래를 대비해서 그냥 막연히 든다라고만 알고 있지만은요, 그걸 반대로 하면은 실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사망 확률 몇 프로죠? 100%입니다, 100%. 자, 단 1%의 확률이 있어도 4개는 100%가 되는데 이걸 무시해도 될까요, 고객님 과연? 당연히 준비하셔야죠. 통합건강보험이에요. 자, 저렴하고 싼 보험이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그런 보험은 없습니다. 저 솔직히 얘기해서요. 보험은 다 거기서 거긴데 다만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좋고 저 보험사는 저런 부분이 좀 더 유리하고 이런 보험 존재만 있을 뿐이지 어디가 확 좋고 확 나쁘고 그런 건 없어요. 예. 자, 저렴한 보험이 좋은 보험일까요? 싼 게 비지떡이라 했잖아요. 회사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고객님. 그래서 그 고객님은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귀를 기울여 주시면은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자, 통합건강보험은 우리 FC분이 자,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고객님. 불확실한 미래와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보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상담을 이렇게 그럼 고객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 보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고개 끄덕거리겠지 뭐 그죠? 근데 이거 이제 뭐냐 이건 서술화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열을 했잖아요. 그냥 국어책 읽듯이 그냥 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화법 자체를. 근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고객님? 우리 고객님께서요, 만약 돈이 없고 몸이 아프시다면 무엇이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죠. 여기서는 두 번째 화법에서는 이건 무슨 화법이에요? 질문 화법이야 이게. 질문을 잘 던지는 FC는 그만큼 고객을 설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설득 당한 거야. 여기서 대답을 하죠. 아 글쎄요 보험이 있으면 좀 힘이 되겠죠. 여기 이미 대답을 하게 만들었잖아 내가. 그러면 이미 고객은 설득 당한 거야. 지금 나한테 50%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니까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 먹힌다라는 거지 이제는. 예, 내가 니즈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건 안 먹혀요. 그런 화법은 백날 10살을 만나도 안 먹혀.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질문. 자, 암보험을 팔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암에 걸렸습니다, 고객님. 가장 먼저 뭘 후회했을까요? 질문 던지는 거야. 보험이 없던 걸 후회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야. 니즈가 생겨나잖아요. 근데 뭐 필요합니다. 세면제 하면 걸립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이게 프로페셔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상담을 정말 유리한 쪽으로 이끄는 분들은 이런 어떤 기교들을 부린다는 거. 이게 테크닉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자, 질문하는 자가 지배하는 거예요. 선택형 질문. 쉽고 빠르게 선택하도록 만드는 한정적인 질문이에요. 자, 고객님은 예를 들어서 아이 성적과 건강 중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학원비는 아까워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서 내는 보험료 3만 원은 왜 아까워하십니까? 지금 고민하시는 이유는 혹시 무엇 때문인가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고민의 이유를 내가 모르니까. 자, 고객님은 앞으로 더 나이를 드실 겁니다. 자, 나이가 들면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멈추는 거야. 1초, 2초 멈추세요. 대답을 기다려. 당연히 나빠지겠죠. 자, 나이가 들수록 고객님의 지갑은 두꺼워지겠습니까? 얇아지겠습니까? 이것도 질문 던지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1초, 2초 기다리세요. 얇아지겠죠, 당연히. 자, 그렇다면 얇아져가는 지갑에 고객님의 나빠지는 건강을 의지하는 것은 서서히 무너져가는 담에 기대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우체국의 힘을 한번 믿어보세요, 고객님. 우체국은 우리 고객님의 든든한 담장이 되어드릴 겁니다. 얼마나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게 든든하다는 이런 느낌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거 좋다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고객이 고객이 필요하게끔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 어느 영업사 아닌 보험회사에서 25년 이상 가장 많은 보험 상품을 판 방법은 가장 간단하고 단순했다. 뭐라고 그랬냐? 그런 거실에서 고객과 함께 앉아 눈을 들여다보면서 말을 했다 그래요. 자, 고객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보험이 필요할까요? 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25년 동안 그렇게 많은 보험 상품을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팔지 마라, 사기하라는 그 책에서 제가 인용을 좀 했고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라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 물론 그게 제일 힘든 거죠. 예. 자, 제가 만약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팔러 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잘 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약장수 하려고 그래, 나중에 제가. 건강식품 같은 거 좀 갖다 팔 건데. 자, 이걸 제가 여러분들 팔려고 그러면은 이거를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좀 주관적인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주관적인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뭔가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쵸? 객관적인 설명을 해서는 절대 여러분들 팔리지가 않아요. 뭘 팔든 간에. 내가 뭔가를 팔려고 그러면요. 뭔가 다른 것보다, 좀 더 좋아야 돼. 좋아 보여야 돼. 훨씬 특장점을 얘기해서, 주관적인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성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통합 건강보험을 팔고 싶으면, 다른 데도 비슷하게 팝니다가 아니라 다른 데랑 거의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는 이러한 담보들이 훨씬 좋고 고객님한테 보험금 지급이 잘 되고 안전하고 이러기 때문에 등등 이러한 이유로서 매우 유리합니다. 고객님한테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제 말대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다 MDRT가 되고 다 UCFC가 되는데 제 이야기를 안 듣는 분들은 내내 똑같아. 그냥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냥 지지부진이에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다 앞으로 3년, 5년 뒤에 다 지금의 소득의 2~3배 이상씩 다 갖고 갈 수 있어요. 예. 자, 오늘서부터 어떻게 하느냐? 신규 고객을 무조건 만났다. 뭐부터 들이대요? 통합건강. 그렇죠. 통합건강으로 일단 들이대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건강 클리닉 뒷짐에 쥐고 있고 그걸 꺼내지 말고 그냥 이거부터 들이대는 거예요. 그 연습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가 어디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뭐 우리 신체 중에서 입이 일단 있어야 돼. 그렇죠? 입이 있어야 숨도 쉬고 밥도 먹습니다. 예. 자, 입이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며칠 산다고요? 네, 3일 산다 그랬잖아요. 그죠? 입이 없어도 죽는 거야, 그게. 그리고 팔이 또 필요해. 팔이 있어야 움직이고 막 뭔가를 들 수도 있고 운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중요해요? 다리가 중요해요. 다리가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고. 예. 그렇잖아요. 자, 그리고 눈이 아까 눈 얘기하셨는데 눈 중요해야죠. 우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먼저 노화가 오는 곳이 어디라고요? 눈입니다. 눈. 예, 눈이에요. 눈이 중요해요. 그리고 귀가 중요하겠죠. 들려야 내가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5가지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머리다. 머리. 이 머리, 뇌. 이 한 번 망가진 뇌는 복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우리 몸의 신체의 각 중요한 이런 부위들이요. 지금 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 혹은 여러 가지 어떠한 이유의 노화에 의해서 점점 퇴행해 가고 있다. 노화되고 있다.
그래서 뭐가 나왔느냐? 뭐가 나왔죠? 통합건강보험이 출시가 된 거예요. 통합건강보험의 출시 배경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우리 몸이 점점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특약을 왜 14개씩이나 갖다 집어넣어놨겠습니까? 이게 다 퇴화되고 있는 것들이야. 그걸로 인해서 병원비 입원을 많이 하고 수술을 많이 받으니까 12대 성인질환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치매도 해주고, 그죠? 예. 거기에다가 예정률이 어때요? 지금 떨어져요? 올라가요? 예정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아주 큰 이슈예요. 이슈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통합건강보험이 출시의 배경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우리가 지키자. 그리고 노화되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거를 우리가 적절한 치료는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나온 상품이니까 그 보험을 어필하라는 겁니다. 고객들한테.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트렌드는 통합건강인데 다른 걸로 가지 마시라고요. 건클로 가거나 이제 다른 걸로 가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자, 여기에 적응을 빨리 하는 분들은 아마 올해 대박이 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이 통합건강으로서. 자, 뭐 보장을 해줘요? 사망부터 생존까지 다 해줘. 입원, 진단, 수술 다 해줍니다. 자, 이런 상품이 없었잖아, 지금까지. 자, 대상포진 있었나요? 없었어. 통풍 있었어요? 없었어. 이제 해주는 거야. 생활한 질병을 다 해줍니다. 자, 시니어 수술, 백내장, 관절염, 인공관절 해주는 게 어디 있었어, 지금. 진단비를 다 해주지 않습니까? 자, 첫날부터 입원비, 그토록 원했던 여러분들이 그걸 또 해주지 않습니까? 자, 보험료 남면 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고액보험료 할인까지 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주요 골재라는 겁니다. 이 상품에. 자, 여러분 귓볼 한번 만져보세요. 오른쪽. 오돌도돌하게 만져지는 게 있는 분들이 있어. 가끔 제가 이제 물어보면은 귓볼을 저도 옛날에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거든요. 예.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해요. 반대로도 한번 만져보세요. 뭐 이렇게 돌멩이 같은 게 딱딱한 게 만져지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 분들이 있죠? 없는 게 정상인데 있다 그러면 무슨 질환을 의심해봐야 될까요? 예? 어떤 질환을 의심해봐야 될까요? 귓볼에 만져지는 게 있다. 통풍이야, 통풍. 이게 요산이에요. 요산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그 요산이 퓨린이라고 하는 성분이거든요. 날카로운 결정체인데 그게 신경을 갖다가 조직을 막 찌르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통풍. 발가락부터 시작을 하고 발목으로 올라가기도 하기도 하고요. 통풍은 우리 몸 곳곳에 나타나요. 겨드랑이에 이 임파선 있는 이런 데도 막 돌멩이가 쌓이기도 하고 그래요. 왜? 소변으로 다 배출이 못 돼서 그게 뭉쳐진 그 요산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 만나시면 한번 물어보세요. 고객님 한번 혹시 귀에 만져지는 거 있나 한번 만져보세요. 이렇게 양쪽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그럼 있다니까 그게 또. 예. 자, 그래서 이 통풍은요,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한 요산, 퓨린이라는 결정체가 조직에 쌓여서 생기는 그 날카로운 그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신경을 막 찌르죠. 자, 이 통풍 환자가요, 2014년, 그러니까 15년, 그러니까 5년 사이에 무려 45%나 증가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많이 통풍 환자가 늘어나니까 이런 담보가 나온 거예요, 상품이. 자, 성별 통풍 환자 보면은 남성이 많습니까?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훨씬 많아요. 자, 여름에 많이 걸려요? 겨울에 많이 걸려요? 통풍은?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지금 가입한 사람은 당장 다음 달에 보장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이제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계속 누적이야. 그게 누적이 됐다가 여름철에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땀을 많이 흘리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분 배출이 원활하지가 못해. 그래가지고 이게 방광에 딱 쌓이고 있다가 그게 뭉쳐가지고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배출이 못 되고 나니까 이게 이제 통풍 이제 바뀌어지는 프린 성분으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남성분들이 이제 뭐를 많이 먹죠? 뭐를 많이 먹죠? 술 중에서도 맥주, 막걸리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야. 와인 차라리 와인을 먹어. 와인이 얼마나 몸에 좋은지 아세요? 와인이 한 병씩 먹어도 되는 거는 매일매일. 예. 자, 맥주, 효모 이게 퓨린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요산이. 자, 그래서 통풍 환자는 치자 들어가 있는 걸 먹지 말라 그래. 치자 들어가 있는 거. 멜치, 뭐 다랑치, 뭐 이런 거 있죠? 뭐 말린 새우, 뭐 고등어. 여러분 등푸른 생선 좋아하죠? 그거 많이 먹으면 안 좋아, 그런 것들도. 그게 오래 10년, 20년, 30년 그렇게 먹다 보면은요, 이게 많이 쌓여. 그래서 바닷가 쪽에서 사시는 분들이 통풍 환자가 많습니다. 이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고, 막 다랑어법, 멸치 이런 걸 많이 먹어서, 예. 그래서 이제 좀 덜 드시고 새싹 채소 있죠? 새싹 채소 거기도 퓨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새싹 채소 우리가 채소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자, 대상포진은 면역력의 감소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다. OX. 뭐죠? 예, O죠. 과거 수두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자, 어린 나이에 발생하지 않고요. 50대 이상의 노인에게 주로 발생한다. OX. XX. 면역력이 약한 노인에게 주로 생기지만 요즘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도 스트레스 많이 노출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어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예, 젊은 사람들도. 자, 대상포진의 증상은 얼굴 부위만 일어난다. OX. X죠. 대상포진은 신경절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양쪽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신경절을 따라서 쭉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통증이 와. 그러니까 이게 얼굴로 오면 이 사람은 뭐가 약한 거야? 내가 내 신체 중에서 아까 노화가 얼굴이 노화가 되는 거예요. 얼굴 쪽이 약한 거야. 그 신경 자체가. 그러니까 글로 이제 대상포진이 오고 또 허리로 오고 등으로 오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포진을 처음에 발견이 되게 중요한데 이 대상포진을 처음에 발견했을 때 72시간 안에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항바이러스제나 항염증제를 투여받지 않으면 이게 영구적인 신경통, 그러니까 3차 신경통으로 이어져 버려요. 근데 이 대상포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 통증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통증은, 저기는 굉장히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어서 그러시겠지만, 자, 계절과 상관없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OX. 뭐죠? 옵니다. 여름에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아무 때나 다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대상포진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경우도 있다, 없다? 전염돼야 안 돼요?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들. 전염증이 약하긴 하지만 수두를 앓지 않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몸에 항체가 없는 사람들, 혹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언제든지 몸이 약한 틈을 타서 얘가 나한테 옮겨올 수 있다. 자, 수두와 대상포진 바이러스균은 동일합니까? 아닙니까? 동일합니다. 예, 수두를 앓고 난 후에도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내 몸에 잠복해 있다가 내 몸이 면역력이 떨어진 기관에 가서 딱 달라붙어 갖고 신경절을 타고 움직이다가 거기서 이제 얘가 이제 수두 바이러스를 이제 퍼뜨리는 겁니다. 같다. 감기와 대상포진의 증상은 비슷하다. OX. 오, 같다. 몸살입니다. 몸살로 와요. 처음에는 등머리가 막 아프고 막 이래. 그래서 처음에 대부분 많이 가는 데가 어디로 가느냐? 정형외과로 가요. 통증의학과로 갑니다. 근데 가서 걔네들이 뭐 이런 걸 알아? 그냥 뭐 도수치료나 하고 말지. 그냥 물리치료나 좀 해주고. 근데 아까 이게 뭐라 그랬죠? 제가 72시간 안에 빨리 그걸 찾아서 가야 된다 그랬죠? 뭔가 몸이 이상하면 본인이 빨리 그걸 느껴야 돼. 내가 이런 도수치료를 받았는데도 물리치료 받으면 효과가 없다? 그럼 빨리 대학병원 119 가서 실려 가서 이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항바이러스를 투여받지 않으면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후유증이 3차 신경통으로. 자, 눈 주변에 대상포진이 발생하면 각막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 OX. 옵니다. 대상포진의 증상이 눈 주위에 번지게 되면 각막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통증은 없지만 물집이 무리지어 발생하는 증상을 보인다. OX. 옵니다. 이렇게 무리지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하는 방법도 있다. OX. 자, 옵니다. 당연히 예방하시면, 접종 받으시면 안 걸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면역력 저하, 그러니까 수두를 앓고 있던 분이 몸에 잠복해 있던 이 수두 바이러스가요, 대상포진 바이러스로 이제 변해서 이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 나이가 남자가 많이 걸릴까요? 여자가 많이 걸릴까요? 여성이 많이 걸려. 전체 이 대상포진 환자 73만 명 중에 16%가 여성분이니까요.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그러면 이 호발 부위를 보면 어디냐? 얼굴